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처음부터 단절 당시까지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1번님들의 카드를 봤을 때 1번님들의 관계에서 되게 많이 참고 배려하고 맞춰주고 이해해줬겠다라는 건 보여지거든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관계의 균형이 많이 안 맞았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연락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누가 먼저 만나자고 자꾸 제안을 하고 다른 한쪽이 수동적이었다던가 내가 조금 더 많이 챙겨주는 어떤 피로감이 느껴졌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장거리인데 내가 누가 먼저 가는지, 누가 더 많이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다던가 아니면 누구는 뭐 애정 표현을 많이 했는데 다른 한 분은 좀 무덤덤했다던가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결혼이나 이런 얘기하고 오갔는데 그런 방향의 속도가 좀 잘 안 맞다. 서로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속도가 안 맞다. 나는 이 정도의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진도를 원하네? 약간 이런 느낌의 균형이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균형을 이제 맞춰나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맞지 않으니까 안 맞나 보다 이 사람하고 정리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의 결론이 났을 수는 있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상대방 배를 좀 안 했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있고 처음에 상대방 분은 1번님을 두고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다가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관계를 지켜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고 적극적으로 1번님께 확신이 있었다. 그것보다는 1번님을 여러 명의 이성 중에서 한 분으로 봤다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 분이 주변에 이성이 여러 분이 계셨다면 그분 중에 선택지 중에 하나였다. 1번님이 그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해볼지 말지 어떤 고민을 계속 한다던가 그러면서 뭔가 시간이 지연되고 느려지고 관심은 있는데 행동 자체는 상대방 분이 좀 느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확신이 있었다 그런 거보다는 상황을 좀 저울질했다. 상황을 지켜봤다 이런 게 있거든요. 1번님이 흥미롭고 매력적이고 자기가 볼 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관계를 이제 안정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거보다 1번님을 알아보는 시간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긴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 분은 끌림이 갑자기 확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건강한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1번님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다던가 1번님한테 집착한다던가 소유욕이 있다던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1번님을 놓치면 내가 안 되겠다. 내 사람이다. 약간 이러면서 살짝 구속한다던가 1번님을 올가매는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스스로도 불편하다고 느끼신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좋지만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좀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불안정하다. 아니면 불편하다. 1번님이 자기한테 좀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1번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력이 너무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분은 단순하게 1번님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 집착한다거나 소유를 하고 싶다. 내 사람이다. 계속 연락을 자주 한다거나 너 누구랑 있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집착하듯이 말투가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외적으로 1번님께 많이 끌렸겠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처음에는 1번님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의 다른 이성들하고 좀 비교했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확신을 좀 못 가진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진행되면서 1번님께 푹 빠지셨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분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았다. 아니면은 피곤했다. 이런 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갖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1번님과의 관계에서 쉬고 싶다거나 1번님을 방치한다거나 혼자서 뭐 1번님이 했던 말이나 이거 곱씹으면서
내가 1번님하고 이걸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던가 혼자서 고민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1번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고민이 있으면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 혼자 생각이 좀 많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분도 마음이 좀 복잡해서 답답했겠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스스로도 뭔가 계속 타이밍을 놓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1번님에게 그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좀 터놓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 중에는 좀 잠수 탔던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해요. 1번님 상대방 분 중에는 잠수 탄 분들도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혼자 결론 내려버리고 움직인 느낌이 있거든요. 상대방 분이. 그런데 이분이 나름대로 깊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겠지만 1번님께서 느끼기에는 좀 상대가 좀 이기적이라거나 자기밖에 모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긴 해요. 대화로 풀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결론 내리고 거리 두고 그런 식으로 단절을 하신 것 같고 더 이제 1번님하고 얽혀가고 휘둘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이 줄어들었다거나 만나자는 말도 안 했다거나 나 혼자 시간을 좀 갖겠다 이런 말을 했다거나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이제 1번님한테 끌리고 그런 건 맞았는데 결국에 감당이 좀 안 됐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1번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관계를 명확하게 가져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뭐 썸으로 흐리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귀자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갔을 수 있거든요. 관계 정립이 안 되면 1번님께서 좀 불안하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느끼기에는 좀 직설적이라거나 좀 성급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진하는 에너지로 받아들이신 게 있고 1번님은 처음부터 약간 이 사람이다 싶었나? 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의지가 있고 결심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런 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감정이 컸다 그런 거보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다가온 느낌이 있어요. 1번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썸을 타더라도 내가 톡을 지연하지 않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나간다거나 상대방한테 행동 자체를 좀 뚜렷하게 한다거나 그랬을 수 있거든요. 주변의 어떤 시선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그런 거 신경 쓰고 움직인 느낌이 아니라 1번님의 어떤 신념이 있다던가 1번님이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다던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다가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방 분이 좀 1번님이 느끼기에는 좀 미성숙하다고 느낀 게 있었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을 좀 달래주려고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이해해주려고 하고 배려해주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관계가 이어지긴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피로가 누적되셨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인내심이 좀 필요한 어떤 관계이지 않았을까 1번님이 느끼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 기반에는 어쨌든 1번님께서 상대방 분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거든요. 뭐 상대방 분의 어떤 충동적인 면이 보인다거나 상대방이 나를 구속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좀 포용하고 다독거리면서 관계를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어떻게 보면 믿으셨다고 보여져요. 마음 자체가 좀 강렬한 게 있는데 표현 자체는 좀 부드럽게 하신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1번님도 한계치에 다다르면 단호하게 바뀌시는 면도 있겠지만 상대방 분의 어떤 욕구라던가 상대방 분이 뭐 건강하지 못한 어떤 감정을 내비치고 그럴 때도 많이 꾹꾹 누르신 것 같아요. 1번님이라고 뭐 내 맘대로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관계에서 그래도 나까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좀 들어오시고 상대가 좀 내 노력을 좀 몰라주는 것 같다고 느끼신 것도 있고 어쨌든 관계에 시간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단절 직전에 우리 1번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심스러워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방 분이 뭐 까칠하게 군다거나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뭔가 욱한다거나 그래도 달래주려고 하고 같이 욱하지 않고 이해해보려고 하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번님도 관계 진행되면서 되게 감정 폭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 분 속도에 맞춰주려고 노력하신다거나 상대방 분께 되게 조심스럽게 가신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좀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 1번님도 여러 가지 어떤 생각도 많고 이게 맞나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관계를 끊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상대방하고 잘 지내보려고 많이 노력하셨겠다. 끝까지 이런 게 있어요. 연락하고 싶어도 상대한테 뭐 방해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참는다거나 서운한 마음이 상대한테 생겨도 그거를 얘기를 안 한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1번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일관되게 관계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셨다고 보여지긴 해요.
이별 당시에 상대방분 쪽에서 애정이 좀 많이 남아 계셨다고 보이긴 해요. 그런 어떤 1번님에게 애정이 있고 그런 거를 상대방분이 좀 표현을 많이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분도 단절 직전에 좀 생각이 많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얘기 안 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품고 계셨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스스로도 어떤 표현을 1번님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느끼신 게 있거든요. 상대방 분도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던가 이런 기복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자기도 스스로 휘둘리고 계셨기 때문에 1번님을 향한 감정이 좀 변덕을 부린 게 있거든요. 1번님과의 관계에 내가 더 이상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럴 생각이 좀 적으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거나 체면 때문에 솔직하게 1번님께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속을 좀 1번님이 느끼기는 알기 어려웠겠다고 보이긴 해요. 그래서 1번님이 보시기에는 상대방 분이 생각보다 차분하게 보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 전혀 차분하지 않고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정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두 분이 단절 시점에 좀 서로가 만족을 못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오긴 해요. 서로가 어떤 주고받는 대화라던가 애정 표현이라던가 약간 이런 게 자극이 없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내가 뭘 해도 만족을 못하겠다. 상대가 나한테 뭘 해줘도 만족감이 좀 적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가 싫지도 않은데 설레지도 않고 약간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무기력하다 관계에서 이런 게 보여지고 뭔가 바꿔가야겠다 그런 거보다 연애 자체가 좀 귀찮아지신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대가 보기에는 속을 좀 알기 어렵다거나 싸우고 나서 연락이 끊긴다거나 꽁하고 삐진다거나 여러 가지로 관계에서 아쉬운 게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에서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그 부분에 좀 꽂혀서 몰입을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 하나에 꽂혀서 머물러 있는데 그걸 좀 인정 안 하려고 하신 분이 있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연락도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만나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는 느낌을 준다거나 표정이나 태도 자체가 무관심하다거나 그런 분이 계셨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은 한 분이 너무 많이 베풀었다. 한 분은 좀 받기만 했다. 그런데 그 받기만 한 쪽에서 좀 알고 계셨나 싶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관계에서 불만이 좀 많았다고 보여져요. 두 분은 어떻게 보면 키워드 자체가 좀 불만이거든요. 서로가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메꿔주지 못한 느낌이 서로가 들긴 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얘는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거나 나는 애정 항아리가 굉장히 큰데 그 부분을 채워주기가 어렵다 상대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신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분 사이에는. 뭐 한 분은 내가 너무 챙겨주는데 나한테 보답이 좀 적다거나 너무 많은 걸 나한테 원해서 부담스럽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고 관계가 좀 폭발한 느낌보다는 되게 무기력하고 번아웃이 온 느낌도 있고 싫어서 떠난 것보다는 관계 자체가 애정이 있는데 답답하고 지친다.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멀어졌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그러면 이별의 구체적인 이유를 봤을 때 상대방 분은 이별을 선택해서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에 끌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주도적으로 좀 정리했다. 내가 단호하게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 분은 자기 의견만 좀 우선시했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때가 아닌데 되게 성급하게 결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고 시야 자체가 좀 좁았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만 좀 집중하고, 생각을 바꿀 생각도 없고, 고집 부리고 좀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단호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스스로도 단호한 걸 좀 알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는 관계에서 너무 일방적인 사람이 있었다. 뭔가 한쪽이 더 퍼주는 느낌? 그런데 그게 관계에서 필요 이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고받는 데 있어서 상대방 분이 뭔가 자기가 좀 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내가 해줄 만큼 해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말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기대치가 너무 나한테 높은 거 아닌가? 부담스럽다고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만약에 상대방 분이 1번님께 받는 게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돌려줄 자신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관계 자체가 서로 뭔가 불만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더 주는 것 같다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것 같다거나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던가 관계에서 질렸다 그런 거보다는 되게 서로가 아쉽고 불만족했던 부분에 어떤 꽂히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그러면서 누가 조금 더 이제 희생을 하는지 그런 걸 좀 비교를 해보신 게 있는 것 같고 이것저것 좀 재고 따졌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판단한 게 명확하게 정답이다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이분이 생각을 자기 혼자 하시고 자기 혼자 결정하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좀 강해 보이세요. 본인 판단이 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는 잘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핑계대고 이유대고 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맞다, 내가 맞는 거고 서로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계산기 두드리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져가면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서로를 위한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가면 좋아해도 놓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관계가 권태감 때문에 끝났다. 아니면 다른 이성이 있었다. 그런 거보다는 두 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서로 터놓지 않은 불만이 있었고 서로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어떤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1번님을 좀 구속하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 상대방 분이 느끼기는 1번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따라준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1번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상대방 분에게 맞춰주다가 지치신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상대방 분이 느끼는 이별의 이유는 결정적으로 희생하는 포인트가 달랐다거나 아니면 희생을 해도 몰라주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서로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두 분 중에 누가 어쨌든 더 희생을 했던지 간에 한 명이 좀 애쓰는 관계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단절 당시에 상대방 분의 마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까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은 단절하면서도 우리 1번님을 내가 잊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떠나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두고두고 1번님을 잊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번님하고 되게 두 분 사이에 끈끈하게 연결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된다던가. 아무래도 1번님이 이분에게 맞춰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느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잘 통한다. 어떻게 보면 소울메이트 정도로 얘기가 잘 통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호감이 있었다 그런 거보다는 정말 잘 맞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별 자체가 상대방 분께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아쉽고 미련이 남고 그렇더라도 마음이 좀 지치고 우울하고 울적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는 안 맞겠다고 생각하면서 1번님을 떠나보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같아요. 미련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스스로도 힘든 결정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님이 계속 생각난다. 1번님에 대한 어떤 미련 그리고 사실 1번님 붙잡고 싶고 끊어내기가 어렵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도 1번님을 좋아하고 계시면서도 담담한 척 버티고 계셨다고 보여지긴 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도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껴졌던 것도 있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1번님을 자기가 이제 잊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억지로 떠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되게 궁금한데 단절 당시에 하고 싶었던 말, 오늘의 키워드 주제를 좀 볼게요. 1번님이 상대방 분을 되게 많이 편하게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좀 1번님하고 있을 때 안정감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걸 느끼신 게 있거든요. 그만큼 1번님이 참아주고 많이 받아줬겠다고 보여지긴 해요. 1번님이랑 있으면 그때 제일 편했다고 느껴지셨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관계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때처럼 지낼 수 있을까 싶기는 하다. 그리고 단절하는데 1번님은 좀 괜찮아 보이고 나만 힘든 것 같아서 서운한 부분도 있고 1번님이랑 있으면 편하고 내 집 같은 안정감도 들고 그런 게 있으셨대요. 1번님하고 만들어 나가는 어떤 순간순간이 매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 사실 1번님 옆에서 그냥 평범하게 웃고 지내고만 싶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단절 당시에도 계속 1번님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고 그런 충동이 드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1번님하고 관계를 이어나갈 때 마음이 늘 좀 들떠있고 흔들리고 그런 게 있었대요. 불안한 게 있어서 당장은 뭐 1번님한테 뜨겁게 다가갔다가 그렇더라도 금방 혼자 불안해지고 멀어지고 그런 어떤 불안정한 행동들 때문에 1번님을 지치게 만든 걸 본인도 아신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도 못 잡으실 것 같다라고 하시고 이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님이 아직 마음에 있었고 1번님께서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거 헌신하고 노력했던 거 잊을 수가 없대요.
이분께서 다 표현은 못 하셨더라도 얼마나 1번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번님이 없는 어떤 마음 한쪽이 많이 텅 빈 것 같았다, 허전했다, 이런 것도 보여지거든요. 1번님만큼 이렇게 자기를 움직이게 하고 마음이 움직이게끔 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1번님 앞에서 못했다고 하시고,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정신적으로 좀 너무 힘들었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1번님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도 안 나고 타이밍도 어긋난 것 같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지금 와서 1번님께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단절 이후에 이분이 모든 걸 잃어버린 느낌도 받으셨겠다. 1번님하고 끝나고 나자마자부터 좀 후회감이 많이 밀려오셨겠다고 보여지긴 해요. 현재 상대방 분이 느끼는 어떤 속마음을 볼 거예요. 속마음하고 하고 싶은 말을 볼 건데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하고 같이 봤을 때 상대방 분이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냉정해지려고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차갑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좀 보여져요. 상대방 분 지금 일상생활이 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1번님 때문에 그런 것도 계시겠지만 자기 삶 자체가 좀 무너져서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관계에서 1번님께 미련이라던가 관심이라던가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만 하고 자기가 우는 그림은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좀 터졌다거나 답답하다던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아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 그런 거보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고 보여져요. 억지로 뭔가 버텨나가고 있는 느낌도 있고 행동 자체가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소드 카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 관계를 정리하긴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결론을 좀 내리려고도 하시고 내가 약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거든요. 1번님을 좋아하고 고민이 되고 그런 게 있더라도 상황적으로 관계를 내가 정리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잘라내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이분이 갑자기 내가 움직이고 싶다 이런 충동도 들어오긴 해요. 연락을 해보고 싶다던가 1번님하고 소통하면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그 관계를 조금 더 빠르게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는 어떤 충동이 들어와요. 이게 양자도약이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선택을 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님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지금 정리하려고 많이 누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리랑 가슴이 많이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고 1번님은 붙잡고 싶다던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자존심이든 아니면 이성적인 거든 강하게 누르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상대방 분은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지금 펜타클레이스를 봐도 그렇고 이 오라클을 봐도 그렇고 뭔가 삶 자체가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노력을 해도 계속 관계든 뭐 자기 삶이든 여러 가지 업무든 이런 게 계속 꼬여간다거나 뭘 해도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있다거나 솔직히 지금 다 놓쳐버린 기분이 드신대요. 1번님에게 감정이 굉장히 깊었대요. 스스로도 그런데 감정이 깊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거를 당장 꺼내놓기가 겁이 나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당장은 공유하지 않고 1번님에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하신 게 있고, 만약에 1번님께 자기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다거나 헌신한다던가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드신대요. 1번님께서 자기에게 해줬던 부분 알고 있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까지 1번님을 좋아하고 그렇더라도 1번님이 해주는 어떤 노력이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긴 하지만 그만큼 베풀어줄 수 있을지, 자기가 여유있게 일본님을 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래요. 게다가 지금 상황적으로도 이분이 그러기 어렵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분의 최근 근황을 지금 카드에서 안 뽑아봤는데도 좀 힘든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 지금도 마음속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시고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자존심만 지키려고 들고 그러는 걸 스스로도 아신대요. 근데 그게 습관처럼 굳어버려서 1번님 앞에서조차 그러는 자기 자신이 좀 한심하다라고 하시고 1번님께서 아직 자기를 신경 쓸지 그 부분이 궁금하시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도 있고 자기가 지금 당장 1번님께 확신을 가지고 떳떳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번님을 볼 면목이 없다 라고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1번님과의 타이밍이 좀 틀어진 게 있는 것 같다. 1번님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관계에서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다. 지금도 가끔은 1번님 생각 때문에 잠 못 잘 때가 있고 1번님과의 미래를 가끔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이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더 나은 결말을 만들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 자체가 삶 자체가 좀 무너지고 감당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당장 그걸 표현할 만한 용기는 없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 내 자존심이나 내 상황만 지키다가 자기가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고 1번님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이제 앞으로의 관계 흐름이랑 조언 카드까지 볼 건데 상대방 분이 좀 요즘 근황 자체가 1번님에게 다가오기가 좀 어려우신 상태인가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으로 상대방 분 근황은 안 가져왔었는데 1번님만 좀 추가적으로 뽑아봤어요. 상대방 분 지금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고 의욕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삶에서 좀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좀 많겠고 이분이 주변에서 좀 이분에게 손을 내민다거나 기회가 찾아온다거나 누가 도와준다거나 뭐 이성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뭔가 와도 크게 반응 자체를 안 하는 느낌. 삶에서 좀 권태감을 느끼나? 인생 권태기 시기이신가? 라고도 보여지고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어떻게 보면 외로움도 있고 뭔가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앞에서 좀 회피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판단을 좀 미루려고 하시고 이분이 지금 이럴 만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 보이세요. 판단 내릴 만한 기운이나 에너지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어렵다. 지금 당장에 판단 내리면 나쁜 길로 좀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쁜 판단을 좀 내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판단을 안 내리고 계세요.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계시고 이분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몰두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당장에 내면에 불안이라던가 걱정이라던가 이게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생각할 때 감정이라는 것, 어떤 좋아하는 것, 애정, 연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뒷순위로 밀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의 현실적인 어떤 자기 생활이라던가 자기 자리라던가 이걸 많이 챙기려고 하고 계시고 돈이든 일이든 생활의 어떤 기반이든 책임감이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우선시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자기 어떤 안정감을 조금 더 찾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만약에 1번님이 다가가셔도 이분이 융통성이 부족하신 상태라서 반겨주는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분이 앞으로 1번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가고 싶으신지 보면 당장에 행동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고 망부석 같다고 보여져요. 마음 자체가 좀 다른 데 꽂혀 있고 자기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자기 움직이지 않고 그런 느낌도 있고 1번님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건 맞는데 당장에 이분이 여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생각은 없으시거든요. 앞으로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마음의 에너지, 여유가 없기 때문에 1번님과의 관계를 지금 당장 이 흐름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시고 이분을 밀당하고 뭔가 연인 사이의 어떤 기싸움이나 좋아하고 애정 표현하고 그럴 만한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든 적극적인 행동이든 당장 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자기의 안정을 좀 취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당분간 좀 멈춰두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관계 흐름 상대방 분이 어떻게 생각하건 근황이 어떻든 간에 1번님과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당분간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두 분 사이에 미련이라던가 그리움이라던가 이게 서로를 계속 그리고 애틋해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있을 것 같긴 해요. 좋았던 기억 자체에 머리가 좀 꽂혀 계시는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계속 흔들리고 그런 마음은 좀 남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 분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1번님을 많이 염탐하고 1번님을 궁금해하고 그러는 건 있거든요. 연락은 안 하더라도 아직까지 나를 좋아할지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다른 사람이 생긴 거 아닌지 여러 가지로 1번님에 관심은 있는데 그냥 간만 보고 눈치만 보는 느낌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분이 좀 머뭇거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고 감정이 있더라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분이 처리해 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지금 무기력하고 좀 우울감이 있어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부터 일단 처리를 하고 1번님께 오실 것 같긴 해요. 오시더라도. 현실적인 자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상대방 분께서 골몰하시겠다.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미련도 남아있고 궁금증도 많이 남아있고 그렇더라도 실제 행동 자체는 내 일 처리하는데 좀 바쁘고 급급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당분간의 흐름이고 최근 근황 자체가 당분간의 흐름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막 마음 아파하신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 분이 간접적인 느낌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직접 나서서 움직이고 그런 것보다는 멀리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재회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다만 재회를 원하시면 감정적인 호소는 지금 당장 어려워 보이긴 해요. 냉정하고 차분하게 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된다거나 그런 접근 자체가 좀 안 좋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셔야 되고 이별 당시에 상대방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에서 균형이 안 맞다거나 한쪽만 너무 애쓴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단절됐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외의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방 분도 그렇고 1번님도 그렇고 서로가 믿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이거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시긴 하세요. 그리고 1번님께서 상대방 분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부터 신뢰를 조금 쌓아가셔야 될 것 같고 이 레노먼드 카드가 재회원에서 봤을 때 간접적인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편지라는 카드예요. 편지인데 우리 편지는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러는 것보다 문자가 오갈 수는 있겠다. 카톡이라던가 가벼운 연락 자체가 어떤 재해 열쇠가 될 수는 있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다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결국에 이분과의 관계는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요. 기다리고 그러는 것보다 타이밍을 보면서 한 번쯤은 1번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게 제 가능성을 높일 것 같기도 해요. 감정 폭발하고 그러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이성적으로 해보고 상대방 분하고 신뢰감 있게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연락 자체를 뜬금없이 전화를 한다거나 그것보다는 가볍게 카톡을 한번 해보시는 거 자연스럽게 물고 트시면서 요즘 근황이 어때? 라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 근황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상대방 분의 어떤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안부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도를 해보실 만한 흐름이기 때문에 타이밍 보고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1번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지만 지금 여기 믿고 걸어봐라 라는 카드도 나오고 있고 레노먼드 레터 카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그렇고 한 5주차 이후에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연락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결정은 이제 1번님께서 하시는 거고 날짜 자체는 숫자 2가 들어간 날짜라거나 월요일이나 초승달이 뜬 날짜가 괜찮긴 하거든요. 상대방 분에게 가볍게 근황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님 상대방 분이 되게 고민이 많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두 분의 처음부터 단절까지 흐름을 보는 건데 상대방 분이 처음부터 단절될 때까지 되게 관계에 폴짝 뛰어든 느낌이 전혀 없고 계속 1번님 간을 보고 재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번호 골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합의점을 잘 못 찾은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뭔가 관계에서 화해가 잘 안 된 느낌도 있거든요. 1번님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좀 무거우시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마음 자체가 확고하다던가 바라보는 생각이라던가 그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이 계신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었나? 비밀 요소가 좀 보여지긴 하고 상대방 분의 이별 사유가 좀 되게 차가우신 것 같아요. 칼이 날아다니고 있고 상대방 분을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다 싶으면 좀 정리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제3자가 좀 보여진다고 보여져요. 제3자라는 게 다른 이성이라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같이 어울려 놀고 그러는 거 좋아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두 분 사이에 있었다거나 제3자의 말을 듣고 좀 관계를 정리해 나가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보여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방 분은 처음부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원래부터 있던 신념이나 선입견이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님을 좀 평가했다거나 관계를 진입할지 결정하기 전부터 되게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상대방 분이 이번님께 감정적으로 훅 빠졌다 그것보다는 이 관계가 맞고 틀리고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따지신 게 있어요. 사실 이분이 칼 같은 게 있어서 이번님께 관심이 애초에 없었다거나 적었다면 칼같이 자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고민을 끝까지 했다는 건 결국 이 이번님이 좋고 놓치기가 아깝고 놓치기 싫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는 보여져요. 또한 이분이 단순히 관계에 끌려가고 애정에 끌려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지금 내 상황에 이어갈 수 있는 게 맞는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 여러 가지로 좀 따지고 들었다고 보여지긴 해요. 굉장히 저울질하신 게 있고 근데 이분은 재밌는 게 나름대로 자기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상대방 분. 근데 그 합리적 판단 아니고 되게 주관적 판단이세요. 근데 본인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어쨌든, 그리고 나서 관계를 계속 넓혀갈지, 발전시킬지 여러 가지 고민은 있었는데, 상대방 분이 이번님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두 분 사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이성하고 이번님을 비교를 했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뭔가 자기의 업무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시선이 이번님에게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선순위 문제가 좀 다른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님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나 말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 분이 뭔가 열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가고 그런 느낌보다는 이번님께서는 왜 이렇게 관계에서 저 사람만 붕 떠 있는 느낌이지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단절 직전까지 고민을 계속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뭔가 결정을 칼같이 내리고 끊는 느낌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 끝나버린 느낌이 있거든요. 이번님이 좋긴 한데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비교하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 분이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다른 이성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그냥 예시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비교하고 상대방 분이 먼저 끊어냈다. 그런 것보다는 먼저 끊어내지 않았지만 결정 자체를 좀 느리게 했다.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계속 바뀌었다. 이런 게 마지막까지 있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어도 여러 가지 따지면서 망설이다가 결국에 결정을 못 내리신 느낌이 있어요. 우리 이번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람하고 장난치는 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썸 단계에서도 애매하게 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테토남 테토녀처럼 구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에게 휘둘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리드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이 관계 자체를 내가 주도적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의지 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님께서 상대방 분을 전적으로 믿고 상대방 분께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안절부절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좀 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님께서 뭔가 상대방 분께 이런 걸 강요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 텀이 잦아야 된다거나 잘못된 건 좀 지적하고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한다거나 이번님의 기준대로 상대가 좀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보여지긴 해요. 어쨌든 그게 이번님만을 위한 건 아니었고 관계 자체가 흔들리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신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을 뭔가 처음부터 고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 분께 다가간 그런 느낌보다는 이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내가 가져가고 우리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상대방 분께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고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가 감정만 이렇게 교류하고 썸 단계에 머문다거나 아니면 초반에 연애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가 정말 앞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님 쪽에서 약속을 많이 정했을 수 있거든요. 뭐 우리 호칭은 이렇게 하자느니 여행을 어디를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 커플링을 하자. 여러 가지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들을 정하려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관계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확장됐으면 좋겠고 그게 잘 되면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단절 직전까지 이번님의 마음이 크게 변화된 건 아니고 변덕스럽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되게 마음 자체가 좀 묵직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느껴지는 건 이번님 자체가 엉덩이가 무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님이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시다거나 자존심 세우는 상황이 많다거나 먼저 나서서 행동은 안 하면서 말만 하신다거나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님이 자기만의 어떤 원칙이나 그런 게 있어 보여요.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분은 그거를 좀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내 원래 성향이나 내 신념대로 가는 게 맞는지 이번님께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번님 같은 경우에는 고칠 생각이 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상대방 분 눈에는 이번님 좀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고 이번님께서 뭔가 상대방 분이 맞춰주기만을 바란 모습이 좀 보여지긴 해요. 두 분 이별은 살짝 성급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결정 자체는 되게 단호하게 내리셨겠지만 이별이 되게 오랫동안 끌고 가다가 정리되고 그런 거보다 한 분이 그냥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되게 냉정하게 딱 잘라낸 느낌이 있어서 오래 끌고 흐지부지한 느낌이 아니라 더는 못 가겠다고 했던 게 있거든요. 며칠 전까지는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관계 그만하자고 하신 분이 있다던가. 그런데 이게 좀 성급하게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 밑바탕을 봤을 때 한 분은 좀 진지하게 맞춰가려고 하는데 다른 한 분은 책임감이 없다던가 맞춰주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한 분이 뭐 일정이든 생활 패턴이든 여러 가지 맞춰주려고 했는데 한 분이 자기 상황만 좀 우선시한다거나 그랬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타협이 안 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가 안 되고 맞춰가야 되는 타협점을 못 찾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일이든 생활이든 주변 환경이든 만나는 시간대든 여러 가지로 맞추는데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결정적인 이유가 좀 미숙한 태도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진지하게 책임지고 그런 에너지보다는 당장의 기분이나 당장의 설렘이나 화가 당장에 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에 많이 휩쓸린 것 같아요. 책임감이 있다 그런 거보다는 지금 재밌으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얼렁뚱땅 넘어가고 대충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아마 이제 이번 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약속 확정 짓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상대방 분 쪽에서 얼렁뚱땅 넘어간 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즐거움은 좋은데 어떤 책임을 지려면 이분이 고민 끝에 결론을 내야 확신을 가져야 이번님께 따라가고 그럴 텐데 이분은 그럴 만한 생각이 지금 당장 없었어요.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결국에 상대방 분이 이별을 하게 되신 이유는 나에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주관적인 이유다. 주관적인 이유로 내가 만들어낸 어떤 판에서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정말 뭐 이번님에게 권태감을 느꼈다, 질렸다 그런 감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에너지는 적어요. 그냥 나름대로 불편한 거 피하고 요리조리 흐지부지 넘어가고 그런 게 좀 보여지고 실제 이유를 이번님께 얘기를 안 했겠다라는 것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번님께서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엥? 그런 거였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건 아니면 정말 얽혀있는 인연이 있었다거나 갑자기 호감 생긴 사람이 있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단절 직전부터 뭔가 두 분 사이에 연락이 뜸해진다거나 이유 없이 약속을 좀 피한다거나 친구랑 있었다고 하면서 다른 이성하고 있는다던가 여러 가지로 제3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비밀이라는 게 이성이 아니더라도 친구들하고 노는 거 가볍게 뭐 헌팅하고 누구 만나고 그러는 거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 그런 게 조금 더 편하다고 느껴져서 내려놓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주변에서 주변 시선이 있었다던가 주변에 어떤 조언을 구했을 때 좀 입김 세게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렸다던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맞지 않다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하신 게 있어요, 상대방 분이.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고 어떤 한눈 파는 게 있다. 특히 상대방 분이 있다. 내가 이런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면으로 이번님께 얘기를 하면 욕먹을까 봐 그냥 조용하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감춰두고 떠난 느낌도 있거든요. 상대방 분 단절 당시 속마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들까지 보는 건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별쯤에 해서 상대방분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가볍게 뭔가 관계를 즐겨 나간다거나,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즐거움, 제3의 어떤 그런 부분에 더 기울었던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1번님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렸다 그런 것보다는 마음이 안정되지도 않고 갈팡질팡하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도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어요. 이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님하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말씀 좀 많이 하고 다니셨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잘했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주변에서 뭔가 참견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언을 구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참견했다. 자꾸 얘기해주는 어떤 분이 계신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신감이 많이 낮아졌다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아도취 하는 상태가 좀 더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정신승리했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자기가 옳다는 어떤 확신을 얻고 싶어서 이번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니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든 친구들하고 만나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다른 즐거움을 찾던 나름대로 즐거움을 많이 찾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었다. 정신승리하고 있었다. 이런 게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관계가 끝나고 나서도 우선순위를 좀 못 정하신 게 있어요. 이번님은 뭐 줄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치국 먹는 느낌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 생각 자체가 좀 뜬구름 잡는 느낌도 있고 현실성 없는 생각을 좀 상대방 많이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혼자서만 여러 가지 이번님하고 관계가 끝났는데 혼자 궁리하고 그러면서 이번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라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고민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로필 사진을 바꾼다거나 SNS에 변동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혼자 착각하고 의미부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원래 불안감 자체가 높으신 분인데 그거를 티 안 내려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단절 직후에도 결정은 못 내리셨다라고 보여지고 솔직히 이번님하고 다시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충동적으로 굴면 더 망가질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지금 충동적으로 갔다가 말이 예쁘게 곱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 자체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소중했고 이번님하고 있었던 순간들이 계속 생각나고 그 시절이 그립고 단절 직후에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가족 같은 어떤 지인들이 자꾸 조언을 해주는 게 있었대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삶에서 안정감이나 책임감이나 이걸 원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다른 관계, 다른 이성, 다른 제3의 요소, 즐거운 것, 여러 가지로 한눈판 게 있으시대요. 근데 그거를 이번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다. 이번님께서 알면 상처만 클 거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2번님께 만약에 마지막까지 자기가 붙잡았다면 2번님께서 이 관계에 계속 남아줬을지 그것도 두려워서 끝까지 물어보진 못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상대방분 현재 속마음부터 하고 싶으신 말 좀 볼 건데 상대방분 되게 재밌으신 게 자기가 좀 갈팡질팡 결정도 못하고 항상 좀 애매하고 뜬구름 잡고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도 좀 많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불안감이 좀 많이 올라와 계시나? 라는 생각도 들어오긴 해요. 상대방 분은 죄책감이 살짝 뒤늦게 왔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저는 안 맞다. 약간 이렇게 합리화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미련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정리하려고 노력은 하시거든요. 막 이번님 생각나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이 관계는 내가 머물러 있으면 더 힘들고, 이 생각을, 이번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생각을 좀 안 해야 덜 복잡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님을 좋아한다는 어떤 순수한 애정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괜히 이번님 계속 신경 쓰이고, 이번님 어떤 흔적 같은 걸 계속 찾아보려고 하시고, 그런 같이 갔던 장소라던가 예전에 이번님하고의 사진이나 여러 가지 보면서 이번님에 대해서 그립고 애틋하고 그런 마음도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뭔가 2번님이 자기 주위를 감싸고 있는 느낌도 많이 들고 계속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2번님 생각이 좀 맴도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분이 느끼기에 뭔가 내가 이기적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씁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 어떤 두 분 사이에 장애물이 있었던 거, 우선순위에서 2번님께서 밀려나셨던 거, 제3자가 개입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로 배신이나 바람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있고 불미스럽고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자기가 돌아가기에는 관계에서 미안한 구석도 있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미안한 구석도 있고 그래서 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계속 정신승리하고 계시긴 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도 하시고 지금 당장의 약한 모습을 괜히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이번님께 하고 싶으신 말씀은 솔직히 아직도 이번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신대요. 가끔 이번님 소식이 너무 미치도록 궁금하고 이번님 지켜보고 싶고 이번님 소식에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고 누가 이번님 얘기만 꺼내도 되게 예민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이번님께 다가가는 게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바라만 보고 계신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제가 다가갔다고 해서 이번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겁이 나기도 하고 실수할까봐 눈치 보이기도 하신대요. 이번님께 아직까지도 끌리고 있고 별 이유 없이 요즘 들어서 이번님 생각이 계속 난다고 하시거든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번님하고 다시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번님이 좀 자기가 봤을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정 표현도 하고 싶고 이번님이 만약에 눈앞에 있으면 자기 감정을 좀 주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번님을 좋아해서 이번님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이 잠깐 취해가지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고 매력은 느끼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다가가고 그런 것보다 멀리서 지켜보고 근데 이분 아직까지도 주변 지인들한테 좀 조언 구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분님의 얘기를 좀 자꾸 하는 느낌이 드는데 타이밍만 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나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조언을 구하고 계신다고 보여지고 이번님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오긴 해요. 지켜보면서 타이밍 보고 있다. 이번님께 이분은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질투도 많고 이번님 주변에 누가 다른 사람이 있을까봐 불안하고 그게 자기를 좀 힘들게 만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정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두 분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볼 건데 우선 상대방 분 앞으로의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상대방 분의 행동 방향을 좀 볼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상대방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앞으로 관계 흐름을 좀 볼 거예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에 정말 외부의 시선이 좀 개입됐나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 카드가 좀 이별의 의미에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상대방 분은 이모님에게 좀 연락하실 것 같아 보여요. 앞으로 이모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 자체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단절 당시나 단절 직후에는 좀 자기의 어떤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회피 성향도 드러났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인지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이모님이 좋다거나 아직도 내가 이모님을 좋아하네? 애정이 있네? 약간 이런 게 드러나게 되면서 스스로 인지하실 시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재고 그러다가 결국에 연락을 좀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결심 내리면 행동 자체가 되게 빠르다고 느껴지고 연락이든 아니면 이번님께 돌발적으로 접촉하고 싶다 아니면 이번님의 꿈에 자꾸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침묵이 길더라도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는 흐름처럼 보여지긴 해요. 이게 상대방 분의 마음이고 상대방 분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두 분 재회의 기록까지 가실 것 같긴 하거든요. 재회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저 긍정 리딩 안 하는 거 아시죠? 긍정 리딩도 안 하고 부정 리딩도 안 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개인 리딩도 마찬가지고 제너럴 리딩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잘 뽑으신 것 같고 이게 100% 맞지 않더라도 이번님께서 기운 자체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카드 자체가 너무 좋게 나와서 저였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상대방 분이든 이번님이든 서로를 향해서 애정 표현이라던가 다가가고 싶다. 내가 좀 이런 부분에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중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빠르게 불 붙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신 느낌이 있어요. 과거처럼 뭔가 급하게 불이 붙는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하면서 다가오는 느낌도 있고 결정적으로 두 분이 한 번은 다시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시긴 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여러 가지 하시면서 결국에 두 분은 재회에 대한 얘기가 오가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단둘이 숨어서 그런 느낌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모임이나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될 수 있다거나 공간 자체가 좀 개방된 공간이라거나 여러 가지 뭐 공통지인이 있다던가 겹친 그리고 모임이나 우연하게 마주치는 자리가 있다던가 그런데 거기가 좀 개방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공간 같은 것도 되게 개방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DM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온라인 소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재해를 원하신다면 이번에는 서로의 어떤 선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 이걸 좀 정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서로 다른 점을 좀 인정해 준다거나 서로가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고 이런 부분을 서로가 조심해주자 이런 대화가 좀 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의 두 분 관계가 무너져 내린 것 같다거나 이미 깨졌다거나 손상이 너무 크다거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회복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완전히 끝났다 그런 게 아니라 다시 관계를 고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속도 자체가 빠르진 않고 서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하셔야 될 것 같고 재회를 하시려면 결정적으로 두 분 상처를 좀 치유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관계에서 앙금이 있다거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었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다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서로 간의 믿음이 있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힐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접촉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두 분이 충동적인 방식으로 연락이 오고 간다거나 그 방식이 좀 은밀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되게 공개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공적 자리 아니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한다거나 직장 내에서 헤어져서 아직까지 사내에 계신다면 어떤 회식이나 송별회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주치실 수도 있고 두 분은 흐름상 빠르진 않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11주에서 12주 정도는 걸리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빠르신 분들은 2주 내에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흐름 자체가 좀 느리게 나오고 있어서 11주에서 12주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안 오더라도 상대방 분하고 어쨌든 한 번은 대화 기회가 있겠다고 보여지긴 해요. 이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님 두 분 관계가 예상치 못하게 뭔가 돌발적인 사건이 있었다던가 갑자기 좀 터진 느낌이 있거든요. 서로 예상치 못한 어떤 말이라던가 행동이 오갔다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줬다거나 기싸움이 있었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말로 좀 상처를 주고받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상태로 관계가 단절되신 게 있는 것 같고 결국에 상처가 깊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사과하고 이런 에너지가 없이 관계가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두 분은 뭔가 다른 이성이 꼈다거나 그런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 분이 느낄 때는 이 관계에서 자기가 좀 미숙했다고 생각한다거나 미숙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관계의 권태감, 지루함 이런 게 느껴지기도 했고 뭔가 자기가 해주는 것만큼 기다렸는데 만족감을 못 얻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두 분이 계기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 말이 좀 세게 오간 느낌은 있거든요. 상대방 분이 처음부터 이번이게 올인했다 그런 마음보다는 초반부터 올인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일이라던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게 있고 이번님한테 관심이 있고 그런 건 맞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선택해야 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관계에 들어오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주도적으로 나서서 움직이는 느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내 커리어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관계에서 이끌려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이번님에게 맞춰주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속에서는 이번님에게 처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자기가 병행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거나 그래서 여유가 없었다던가 뭔가 이번님께 답장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갔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 중에는 환승하고 어장관리하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흘러가다가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에 중간에 상대방 분은 이번님의 태도라던가 그런 걸 되게 많이 주의 깊게 보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번님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3번님의 관계를 이어가는 중간에도 3번님의 태도라던가 이거를 되게 주의 깊게 지켜보신 게 있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3번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시고 3번님이 좀 더 나한테 만족감을 줄지 안 줄지 기다려볼까? 아니면 관계를 그냥 이쯤에서 그만둘까? 여러 가지가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곁에 3번님을 두고 싶은 건 맞는데 확실히 마음을 가져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 갖긴 싫고 남 주긴 아깝고 이런 에너지로 받으셔도 되고 3번님께서 나를 얼마나 배려해 주는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걸 지켜보신 것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 3번님께서 안 채워줬던 거 그런 거에 불만을 점점 쌓아가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절 직전에 상대방 분은 결국에 감정을 폭발했다 그것보다는 이 관계가 그냥 억지로 더 끌고 나가긴 어렵다. 여기까지가 맞는 거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은 없진 않지만 더 이상 이제 발전하기 어렵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 이분이 원하는 어떤 마지막 종착점이 만약에 결혼이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님을 많이 재셨겠다. 내 어떤 신부감, 신랑감이 맞는지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보셨다거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어떤 정확한 파트너를 구하기 위한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는 발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어서 관계를 끊었다고 보여지고 내 기준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이 됐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끝낸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대방 분한테 되게 마음 자체는 상대방 분을 좀 믿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신뢰감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은 상대방 분을 좀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처음에 생각하고 접근하셨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쨌든 두 분 중에 상대방 분을 소개팅으로 받았든 상사분이 소개를 해줬든 직장에서 소개를 해줬든 직장에서 만났든 어떤 중개인 어떤 중매자가 있었든 여러 가지로 지인 소개든 그런 게 있거든요. 위아래가 있다던가 두 분 사이가. 이번님이 처음엔 상대방 분을 되게 많이 챙겨주고 싶다던가 연락을 하더라도 되게 구체적인 용건이 있었다거나 이 사람하고 되게 결혼을 할 만큼 신뢰감이 있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결정서에서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명분이 중요한데 그런 걸 좀 채워주는 상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을.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께 소개해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 분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존중하는 태도로 사모님께서 다가오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진행되면서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실질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하려고 한다던가 본격적으로 같이 여행이라던가 미래 계획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연애를 넘어서 안정적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한다던가 현실적인 가능성을 사모님이 많이 보셨다고 보여져요. 이 사람이라면 관계를 같이 가져가도 되겠지. 두 분은 결혼 얘기가 자꾸 카드에서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정말 오갔을 수도 있고 결혼까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약속을 계속 해나가셨겠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두 분 안에는 어떤 의심이나 불안이나,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3번님 마음 안에 의심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이런 게 생겼다거나, 솔직하게 상대방 분 마음을 좀 모르겠다. 상대방 분이 나를 뭔가 배신할 것 같다거나, 상대방 분 태도라던가 행동에서 신뢰를 잃을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왜 나한테 마음을 다 보여주는 느낌이 아니지? 믿음이 없다던가. 내가 이렇게 속마음을 다 이제 내비치고 보여주고 감정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상처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 패턴이 좀 상대가 달라진다거나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것 같은 뉘앙스가 좀 느껴졌다거나 내가 더 이상 해나가면 내가 상처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있고 솔직하게 이제 마지막에는 표현을 안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두 분은 예상 못하게 갑자기 터졌다고 보여지긴 해요. 물론 상대방 분은 관계에서 지루하고 권태감도 느끼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예상 못했다고 터진 게 있거든요. 사소하게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 분이 욱해서 갑자기 그만하자고 했다던가 갑자기 누가 바람 맞추고 약속을 어겼다거나 여러 가지로 단절 자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말싸움이 좀 터진 느낌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날이 서게 얘기를 주고받았다거나 인정받고 이기고 그런 부분에만 좀 집중했던 게 있거든요. 자기 입장만 우선시 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참지 못하고 한 분이 받아치신 것 같아요. 결국에 두 분이 뭔가 진심이 있고 그렇더라도 너 때문에 힘들다거나
너는 항상 이런 식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다거나 서로 공격만 하신 느낌이 있어요. 너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런 얘기가 좀 오갔을 수도 있고, 감정이 좀 돌이키기 어렵게 상해버렸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누가 이기려고 했던 게 있고, 결국에 서로 뭐 미련이 남고 좋아하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누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고 내려놓고 그러지 못하고, 관계를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버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속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랬더라도 두 분이 그냥 단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관계를 진지하게 책임질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고 보여지긴 해요. 이분이 오랫동안 끌고 갈 준비 자체가 애초에 시작부터 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별을 생각하게 된 다른 이유가 이런 어떤 두 분 사이 말다툼 이전에 권태감이 있었다. 관계가 안정적으로 가면서 설렘이 없다거나 자극이 없다거나 싫지는 않지만 만족감도 없는 그런 느낌으로 갔을 수 있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거나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분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관계에서 내가 기다린 만큼 뭔가 돌아오지 않았다 피드백이 내가 바란 게 뭐 100인데 그 중에서 뭐 70만 돌아온다거나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인내심이 좀 상대방분은 바닥이 났다고 보여지긴 해요.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끝냈겠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분 단절 당시의 속마음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 이거를 함께 볼게요. 우선 상대방분 왜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셨지? 라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이제 그 단절 당시 상황에 많이 꽂혀 계시고 그 부분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나? 라는 생각도 들어오긴 해요. 그리고 두 분은 가족이 좀 끼어 있는 경우도 많겠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우리 상부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내가 좀 더 잘해볼 거리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단절 상황도 그렇고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붙잡는다거나. 단절 당시, 단절 직후에도 상대방분은 아직까지 이제 산모님께서 돌아올 거다 이런 기대치가 남아 계셨던 것 같아요. 관계가 다시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관계를 완전히 차갑게 끄는 건 아니었고 마음 한쪽에서 아직까지 산모님에게 좋은 감정도 많이 남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건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만약에 연락이 오면 답장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면서 확신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별을 하고 나니까 좀 미화된다거나, 3번님을 생각했을 때 완전히 날 떠나버릴 것 같아서 불안감도 느껴지고, 막연하게 3번님과의 가능성도 보고 그런 거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3번님하고 책임지고 밀고 갈 만한 준비가 스스로 안 되어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희망은 있더라도 현실적인 실행력 자체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방 분께서는 그날 결국에 3번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 안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대요. 그 날에 하나하나 3번님하고 했던 대화나 장면이나 이게 다 기억이 나시고 그 기억이 떠나가질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3번님께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기반이나 뒷배경이 좀 돼주고 그랬어야 됐는데 3번님의 어떤 주변 사람들, 3번님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여러 가지로 나를 뭔가 받아줄 것 같지 않다거나 실제로 받아주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상견례까지 갔다가 어그러진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했다. 사실 정말 자기 진짜 모습을 좀 숨겼던 게 있고 사모님 앞에서 당당한 척 했더라도 속으로는 늘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자기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스스로도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걸 원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하세요. 다만 그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길이었던 것 같다. 그날의 어떤 기억 자체가 생생하기 때문에 3번님을 좋아하고 3번님께 미안하고 그런 건 있더라도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버렸다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현재 속마음 그리고 현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보면 상대방 분은 본인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단절 당시가 좀 트라우마로 남은 것도 있고 잘못한 건 크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3번님이 자기에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자기도 있다고는 생각하세요. 그런데 3번님보다 내가 더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3번님보다는 내가 좀 더 잘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3번님을 지금 당장 좀 원망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왜냐면 자기가 관계에서 트라우마가 남아버렸기 때문에 다음 연애를 하기 쉽지 않다고도 생각하세요.
3번님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그때 다르게 대처했겠지. 그리고 3번님하고 잘해봤겠지. 결혼까지 갔었을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에 3번님을 생각할 때 뭔가 짝사랑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용하게 뭔가 자기가 힐링하고 3번님하고의 관계에서 데미지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회복할 시간, 힐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적극성이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화를 안 하려고 많이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절되고 연락이 끊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3번님께 사과를 한다거나 3번님에게 먼저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한다면 3번님께서 받아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신대요. 다만 두 분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시면 잘못됐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합의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맞춰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힐링해야 되고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3번님보단 내가 조금 더 잘했다. 여러 가지 핑계나 이유를 대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3번님께 불쑥 다가가고 그런 에너지는 없어요. 이분이 3번님께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내 잘못도 컸었는데 뭔가 3번님 탓으로 돌리고 싶었대요. 상처가 크다 보니까 자기가 날카로워졌던 것도 있고 3번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3번님을 생각하면 자기한테 애틋하고 미련도 남고 특별한 사람이시래요. 3번님은 굉장히 믿음직하고 따뜻한 면도 있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도 3번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3번님하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불안이나 걱정이 많대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3번님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언젠가 가정을 꾸린다면 3번님 같은 사람하고 하고 싶다. 그 Someone Like You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번님이 약간 어떤 기준점이 된 느낌이 있고 이미 한번 끝나버린 사이라는 거 확실하시대요. 그래서 그 끝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게 있고 덕분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시고 3번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하세요. 가끔은 3번님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터놓고 해보고 싶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대요. 그게 좀 아쉽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아무렇지 않게 3번님에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보여져요. 상대방 분이 앞으로 3번님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보는 거고 상대방 분의 생각과 무관하게 결국에 두 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는 거예요. 상대방 분은 우리 3번님을 냉정하게 정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거 생각 좀 그만하려고 하시고 그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도 정리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바보 카드가 뜨잖아요. 제가 바보 카드가 아예 새 출발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충동적으로 다가오고 싶다. 무모하게 계획이나 신중하게 그런 거 없이 그냥 다가오고 싶다는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오쇼제너를 두 가지 한번 뽑아보긴 했거든요. 새롭게 다른 새 출발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3번님께 가볍게 다가가고 싶고 3번님께 웃으면서 얘기 좀 하고 싶고 즉흥적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오고 싶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준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이 불쑥불쑥 3번님께 간다 이런 거거든요. 이분은 3번님하고 어떻게 보면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3번님께 새 출발을 하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충동성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지금 마음이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에너지가 좀 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번님과의 관계가 대책이 없다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거나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어요. 비현실적이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건가? 사모님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황되나? 지금에 와서 그러면 안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할 거면 이렇게 충동적으로도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이 그럼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해보면 상대방 분이 현실적인 가능성 좀 모색하실 것 같아요. 이제 뜬구름 잡는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3번님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이 좀 꽂혀 계시는 게 있거든요. 당장에 실행을 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에 좀 몰두하시고 집착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미련이 있어도 접근을 못 하다가 처음엔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좀 연락이 올 수는 있거든요. 감정을 담아서 연락이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태도 자체가 되게 불쑥불쑥 오는 에너지는 아니고 충동적으로 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되게 우유부단하고 답답해 보인다. 신중하다, 계산적이다. 이럴 거면 왜 연락했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분이 신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은 빠르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애정이 더 싹트고 그러다가 움직이고 다시 접근하고 그런 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두 분 관계에서 재회를 원하신다면 조언 카드를 봤을 때 먼저 상대방 분을 미워하고 그런 건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상대가 만약에 돌아오더라도 다 고치고 돌아오겠지? 아니면 이젠 안 그러겠지? 약간 완벽하게 변화해서 오겠지? 약간 이런 기대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바라보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시 관계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일이 적을 것 같고 두 분은 다시 관계를 이어간다면 신뢰 기반으로 다시 만나시는 게 있거든요. 끈끈하게 발전해 나가실 수 있고 재해 가능성을 서두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신을 찾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원하시는 이유가 정말 결혼인지 아니면은 내가 감정적인 어떤 공허함 때문에 그러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음을 정리하실 시간은 좀 가지셔야겠다고 보여지긴 해요. 두 분이 다시 만나실 수 있다면 무겁게 과거의 얘기를 끌고 오고 그런 것보다는 웃어 넘기듯이 좀 가볍게 가져가시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지한 대화라던가 우리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그거는 다음 순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가볍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결국에 두 분 좀 믿지 못한다던가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좀 신뢰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다시 믿을 만하다 약간 이렇게 확신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관계가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뭔가 상처나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어떤 못 믿었던 상황 그런 거 좀 잊어버리시고 서로가 좀 신뢰를 보여주긴 하셔야겠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두 분은 만약에 연락이 오신다면 좀 신중하게 올 것 같긴 한데 지금부터 5주차에서 8주차 특히 8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이긴 해요. 5주차에서 8주차 이때 두 분이 우연한 어떤 접점이라던가 소식을 듣는다거나 여러 가지로 접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님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칼이 날아다니고 되게 차가우신 분이구나 라는 게 들어와요. 이제 4번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 성향 자체가 좀 그러신가 라는 생각도 들어오긴 하거든요. 되게 이성적이고 MBTI로 따지면 뭔가 T 같고 차갑고 단호하고 그런 게 보여져요. 애초에 누가 봤을 때 살짝 철벽녀, 철벽남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관계가 끝나면서 한 분이 좀 부담스럽게 강하게 들이댔다던가 상대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아니면 누가 좀 화가 났다던가 감정 기복이 심했다던가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약간 이런 에너지도 있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체가 강했다고 보여지고 한 분은 어떻게 보면 고민만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간본다거나 여지를 주지 않는다거나 등을 돌리고 있는다거나 그런 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벌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한 분이 좀 관계 단절 시에 살짝 화가 났나? 아니면 감정 기복이 좀 있었나? 분노했나? 이런 것도 보여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좀 과하다. 에너지가 과하고 들이대는 게 과하고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낀 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이 어떤 에너지를 쏟았는데 다른 한 분이 좀 반응이 없다 보니까 흥이 떨어져 버린 느낌도 있거든요. 상대방 분은 굉장히 차갑다고 있는데, 관계가 필요하면 그냥 단칼에 정리도 할 수 있는 분. 철벽치고 처음에 모질어 보인다. 예의는 나한테 지키는 것 같은데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을 이어가더라도 뭔가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적었을 수도 있고 냉정해 보이는 모습이 있고 차가운 모습을 많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살짝 고지식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고 사모님께서는 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다던가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고 끌렸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 상대방 분이 마음에 불이 붙어요. 생각보다 강하게 사모님께 끌려간 게 있고 연락이라던가 만남이라던가 대화라던가 여러 가지가 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끌리고 열정이 훅 커져버린 느낌이 있거든요. 머리로는 이제 이분이 원래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선을 지키려고 하고 선을 긋고 거리 두려고 하고 그런 게 있더라도 마음을 더 이상 감추기가 어려웠다 이런 게 있어요. 4번님께서 처음에 느끼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하고 좀 다르게 이분이 생각보다 마지막엔 좀 적극적이셨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적극적인 게 공수표 날리는 느낌? 말은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책임감은 없는 뭔가 사실을 숨기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자신감도 있고 관계에서 자기 방식대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에너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이상하게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관계가 갈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번님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던가, 사번님하고 관계를 끊으면 내가 끊는 거고, 사번님하고 관계를 이어갈 거면 내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다. 이상한 자신감이 좀 보여요. 그래서 사번님이 듣기엔 좀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번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래도 단순히 데이트 상대다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좀 소개해주고 싶다. 제대로 된 이제 인연으로, 연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신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느끼기에는 사부님께서 관계에서 살짝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거나 상대방 분이 처음에는 이제 사번님의 어떤 자유로운 모습, 순수해 보이는 모습, 여러 가지에 좀 꽂혔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랑 달라서 매력적이었던 부분이 지내다 보니까 나랑 너무 달라서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번님이 자기 멋대로라거나 이분이 느끼시기에 그리고 책임감이 없다거나 뭐 약속 잡았다가 갑자기 당일에 마음대로 변동을 한다거나 변덕 부린다거나 그냥 태도 자체가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 나한테 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건가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이잉스러웠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만남을 갖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거리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뒤를 생각 안 하고 상대방 분을 좀 좋아하셨나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 사모님께서도 상대방 분의 태도 자체가 불안정해진다거나 상대방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라는 어떤 느낌이 들어오는데 사부님이 불안해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서 내 멋대로 관계를 결정해도 되구나. 상대방이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과하게 에너지가 있었고 한 분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 거리 두고 멀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셨던 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이 여지를 좀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에서도 좀 늦게 대답을 한다거나 일부러 연락 텀을 둔다던가 그랬을 수도 있고 과거의 연인하고 좀 비교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감정적인 소통 자체가 좀 소홀하고 부족한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선 긋고 겉과 속이 다르게 구운 인물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결국에 두 분이 천천히 식었다 그런 거보다는 좋아하고 미련이 남더라도 관계를 이대로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멀어졌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같이 관계를 가져가기가 어려운 서로 어떤 받아들이지 못하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제너럴 리딩이라서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맞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멀어진 게 있어요.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어떤 이별의 결정적인 이유가 이분이든 이제 사번님이든 차갑고 단호하게 선 긋는 태도가 이유였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분이 자꾸 감정을 좀 떠보는 게 있어요. 감정을 떠보고 테스트하고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테스트성 질문을 계속 한다던가 가치관이라던가 기준이라던가 이게 너무 확고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는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지금 당장에 어떤 즐겁고 그런 부분에서 이어갈 수 있겠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관계를 가져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상대방 분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속마음의 애정이라던가 그런 건 남아 있었는데 상대방 분이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마지막에 이제 이별할 때 사부님이 느끼기엔 좀 쎄하다고 느꼈을 수는 있거든요. 이분이 자기 어떤 속마음이라던가 이거를 사부님에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말만 잘하는데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느껴졌을 수 있어요. 어쨌든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는 두 분이 뭔가 언쟁이나 기싸움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조화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거리감이 느껴져서 거리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두 분 좀 격이 안 맞는다거나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스타일이나 성향 자체가 살짝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이게 같이 맞아 들어갔으면 관계가 유지됐겠지만 상대방 분이 너무 좀 기준치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갑다. 단절 당시에도 그렇고 굉장히 차가운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에너지가 크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오히려 좀 자유분방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 성향 자체도 좀 안 맞았다고 보여지긴 해요.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 사모님하고 있을 때 자기 개인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계속 그 단절 당시에 지금 속마음하고 단절 당시에 하고 싶었던 말을 봤을 때 단절 당시에 뭔가 혼자 있고 싶고 사부님하고 대화를 당분간은 좀 안 하고 싶고 물론 사부님에 대한 감정이 없고 그런 건 아니고 주변에 뭐 돌아봤을 때 사부님 생각이 계속 날 만한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동거를 정말 하셨다던가 좀 많이 붙어 있었다던가 아니면 연락적인 문제에서 사부님께서 계속 연락을 많이 하셨다던가 그랬을 수도 있고 상대가 느끼기엔 좀 부담스럽다, 무겁다, 아니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런 느낌으로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의 어떤 마음을 봤을 때 지금은 공허하고 텅 비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절 당시에는 이분이 그러셨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지금 소드킹이 같은 자리에 또 나왔어요. 이분이 되게 차갑게 선을 긋고 단절 당시에 상대방 분이 정말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끊어내야겠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감정적으로 사부님께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야겠다, 흔들리지 않아야겠다고 하셨다거나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고민은 되지만 관계를 잘 정리하고 잘라내긴 해야겠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셨던 게 있는 것 같고 선 긋고 어쨌든 관계를 끝내려고 하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차도남, 차도녀, 극티의 어떤 성향처럼 보여지긴 하고 속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롭고 혼자 어떻게 보면 지내고 싶고 혼자 내 생활이나 내 자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선시하고 싶다는 게 있어요.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다 이것보다는 구속받는 어떤 연애 자체가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의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깔끔하다. 그런 건 아니고, 단절 직전에 서로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굴었다던가, 서로 생채기를 내는 어떤 말이나 기싸움이 있었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 분도 감정이 좀 상하셨던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깨끗하게 무자르듯이 끝났다 상대방 분도 이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관계 자체가 상처를 이제 서로가 주고받고 그랬기 때문에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로 뭔가 엇갈린 것 같고 마음이 오해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사모님께 단절 당시에 어떤 말이 하고 싶었는지 보면 우리 같이 있었던 시간 너무 소중했고 안정감이 있었던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많다. 지금도 많은 것들이 사모님을 떠올리게 하고 사부님하고 지겨웠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안정적인 어떤 사부님과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다는 게 공허하기도 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거리를 두기로 했고, 지금 당장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일부러 멀어지고 연락도 피하고, 지금 당장 혼자 있고 싶다. 사실은 이 관계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고, 대화하려고 이런 게 좀 두렵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떠나야만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세요. 당장의 사부님하고 접촉하는 것보다 혼자 있고 싶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겠지만, 지금 당장 내 마음은 이렇고,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래. 약간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오긴 해요. 상대방 분하고 사모님하고 단절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상대방 분께서 지금 당장에 혼자 있는 어떤 삶을 좀 즐기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관계에 당장 다시 얽혀가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혼자 이렇게 지내고 독립적으로 있고, 혼자만의 시간 보내고, 못했던 거,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못했던 거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런 것보다 자기 혼자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정말 쉰다, 휴식한다 이런 느낌이 있고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미련을 끊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한 가지가 관계에서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있어서 내가 당장에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관계에 대해서 아쉽고 불만이 아직까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사모님을 잊으려고 자기 일에 파묻혀 보신다거나 솔직하게 그러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라고 하시고 사실은 사모님하고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대요.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것 같고 그날 이후로 사모님을 이제 떠나보내고 그랬던 게 마음에 한 템포 걸리는 게 있대요. 본인이 사모님을 떠나고 그런 건 사모님이 먼저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쳤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내가 내 자리나 내 상황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재테크나 코인이나 주식이나 여러 가지 금전적인 거나 내 업무라던가 일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살고 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너 쪽에 있는 것 같고 사모님이 이미 알고 계실 거래요.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있을 거고 사모님을 원하고 있고 사모님하고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지만 지금 당장은 내 일상에 좀 파묻혀서 살아가고 싶다는 게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부터 이상하게 언제든 이 관계를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내 멋대로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도 할 수 있는 거지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상대방 분께서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관계 흐름을 볼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흐름이 상대방 분의 의사와 다르게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볼 거예요. 상대방 분이 원하시는 관계는 이분은 일단은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당장에 다가가고 그런 에너지보다는 지금 당장은 좀 기다려보고 관계를 그냥 지켜보고 이런 쪽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관계가 이미 한번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관계가 멈췄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상태를 좀 매듭짓고 싶으신 게 있어요.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당장은 머무르고 결국 관계가 다시 나아갈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부터 상대방 분은 현재 속마음에서도 뭐 제외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면 되겠지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움직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 상태로 내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런 거보다 앞으로의 나날들 중에 내가 얘기를 하고 말을 해서 관계에서 좀 고칠 부분을 고쳐가고 문제를 좀 짚어나가고 해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수비학적으로 3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한번 일단락됐고 지금은 앞으로의 어떤 두 분의 관계를 움직이려면 누가 도움을 준다던가 주변 사람이 개입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계기가 생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외부적인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대화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은 남아있는 어떤 불안이라던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단절 때문에 어떤 아팠던 마음이나 걱정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정말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더 가실 수도 있고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서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회라던가 자책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도 있고 후폭풍 자체가 되게 오래 가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뽑은 거긴 해요. 후폭풍의 상태에서 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시겠다 이런 게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애초에 마음 자체는 접지 못하고 있지만 재회에 대해서 기다리고 이러는 게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버텨나가려고 노력은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타이밍을 자꾸 보려고 한다던가 끈질기게 그러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지금 또 소드킹 카드가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 분 쪽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힘들고 상대방분 현재 속마음에서도 소드 나인도 떴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관계에 대해서 아예 내려놓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에 현실을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생각이 없다. 그래서 당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서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움직일 생각을 좀 많이 안 가져가실 것 같기는 해요. 이 카드는 고립되는 어떤 카드거든요. 탑이라는 게 그 라푼젤처럼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도 좀 있어요. 당분간은 두 분이 좀 거리감 있게 관계를 가져가실 수도 있고 상대방 분 특히 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당분간은 가져가실 것 같고 재회를 원하신다면
조언 카드를 봤을 때 4번님께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행동을 한번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고 그런 것보다 타이밍을 4번님께서 잡으셔야 되는 게 있고, 행동하실 때 상대방 분 눈치 보거나 조심스럽게 구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하고 당당하게 가시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이 만약에 이성적이고 날카롭고 좀 경계심이 있고 이런 분이라면 애매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 좀 애매하게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고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상대방 분이 지금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거 억지로 깨려고 한다거나 그런 거보다 아, 나는 너의 이런 태도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결국에 재회하시려면 두 분 대화를 깊게 하셔야 되는데 오해가 있다거나 상처가 있다던가 그게 쌓였던 만큼 두 분이 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대화를 하셔야 돼요. 무거운 화제를 던져라 그런 게 아니라 가볍게 대화는 시작하되 핵심적인 얘기는 오고 가긴 하셔야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행동 자체를 사모님 쪽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상대방 분이 이런 어떤 칼 같은 행동 12주차 지날 때까지 계속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주차 좀 지나고 나서 한번 행동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사모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행동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모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